자, 이제 우리 교재 357페이지입니다. 자, 지방자치가 필요합니까? 정치적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동반이 민주주의와 관계가 긴밀합니다. 그죠? 자, 민주주의의 동반자다. 누굽니까? 라스키죠. 라스키, 그죠? 고향이다. 누구예요? 스미스죠. 스미스, 그죠? 학문과 초등학교다. 누구? 토크빌이고, 최고의 학교다. 누구예요? 브라이스죠. 그죠? 근데 지방자치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은 두 가지죠. 지방자치를 심하게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한다? 지역 간 격차가 완화된다, 심화된다? 심화된다. 규모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유형의 지방자치를 했다? 자, 갑니다. 분권에 가까운 무슨 자치? 주민자치가 있고요. 정반대로 직권에 가까운 무슨 자치가 있다? 단체자치가 있었죠. 다시 무슨 자치와 무슨 자치?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칠판 잠깐 보시죠.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있었는데, 자, 갑니다. 주민자치는 무슨 권설? 천부인권. 다시 무슨 정원? 천부인권. 천부인권설이죠. 그죠? 이거는 국가가 전래한 무슨 권? 전래권설, 국권설. 자, 여기는 누구? 딜런이에요? 쿨리예요? 쿨리고, 이쪽은 사실 딜런의 법칙에 가깝죠. 그죠? 자, 근데 1789년에는 이러했는데, 이쪽은 분권에 가까웠고, 이쪽은 집권에 가까웠는데, 자, 1929년 세계경제회 대공학부서 해서 경제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지방 분권으로 하면 너무너무 광역적 업무라든지 또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세상의 변화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분권을 했던 주민자치국가에서 빨간색 이렇게 가면 여러분 분권을 했던 국가들에게 직권으로 가니까 무슨 직권? 신중앙 집권. 다시 무슨 집권? 신중앙 집권화가 형성합니다. 행정국가가 도래하면서 뭐가 등장했다? 신중앙 집권. 1789년 이전은 절대 국가에서의 중앙 집권이었죠. 이때는 강압적 집권이었지만 신중앙 집권은 지방자치를 긍정하면서도 새롭게 등장한 거니까 지식적 집권, 형제적 집권. 존 스튜어트 밀이 말했던 권력은 분산되어 있더라도 지식과 기술은 집권적으로 한다는 신중앙 집권화가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이나 나나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옛날에는 여러분 인천에서 태어나면 한평생 인천에서 죽을 확률이 많은데 지금 여러분 주위 사람 중에 아마 인천에서 자고 서울에서 일하고 경기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엄청 많죠. 일단 여러분 서울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한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인천에서 있는 갑은 자 주민세 어디 내요? 인천에 내겠죠. 자기 자동차 등록하면 자동차세는 지방세인데 자동차세 어디 내요? 인천에 내는데 얘는 인천에서 서울 들어가는 30분만 여기 하고 나머지 하루 종일 서울하고 경기도 돌아다니면서 매연도 야기하고 교통혼잡도 야기하는데 그러면 교통혼잡이나 매연 문제 해결하기 위한 자동차 세금은 어디다 내요? 인천에다 내잖아. 이 두 자치단체는 엄청 억울하지. 실제로 자기들이 피해를 입는데 세금은 하나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서울시에 여기 들어오는 요 도로 있죠? 도로에서 혼잡 통행료라 그래가지고 서울 차량, 등록 차량이 아닌 차량들이 서울시로 들어올 때 혼잡 통행료 100원, 200원씩 받았어요. 근데 반대로 이런 일도 발생할 거 아니에요. 서울 사람들이 인천에 왔다 가서 생활할 수도 있죠. 잡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구역을 작게 나눠서 계속 행정을 하면 구역을 초월해서 발생하는 이른바 무슨 사무? 광역 사무를 처리할 수가 없겠죠. 그럼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인천, 서울, 경기도가
수도권 교통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자, 이 조합에서 인천, 서울, 경기 지방의원들 3대 4로 넣어서 10명이서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결하면 인천의 교통 정책에 대한 권한을 어디로 보내주는 거예요? 조합으로 보내주니까 기존의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부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를 인정하면서도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세상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생활 권역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변화된 생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분권적으로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일어나는 일을 해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신중앙 집권화의 첫 번째 현상이 바로 광역행정입니다. 구역을 초월하여, 다시 뭐라고요? 구역을 초월해서 발생하는 지방행정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 바로 무슨 행정? 광역행정이요. 처연통구입니다. 다시 무슨 처리 방식? 공동 처리 방식이 있고 연합이 있고 통합이 있고 어떤 구역을 설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해봅시다. 처연통구. 다시 뭐라고요? 처연통구. 다시 처연통구. 공동 처리 방식은 우리 연락회의, 협의의 방식이 있고 조합 방식이 있어요. 여기 방금 봤죠? 예를 들면 여러분 느낌 딱 가져야 됩니다. 수도권 교통협의회라고 했을게요. 딱 봐도 여러분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 교통협의회를 하는 거하고 조합을 하는 거하고 어디가 구속력 있어 보여요? 그렇죠. 당연히 조합은 여기 중요합니다. 협의회는 구속력이 없어요. 여기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여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알았죠? 연합은 이런 일이 여러분 요번에 많이 발생하니까 특별지방 구역 위에 상위자치단체를 만들어버린 거죠. 기존 자치단체는 존재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기존 자치단체는 존재하고 여러분은 관심 없겠지만 작년 12월 4일 날 우리나라 지방행정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죠. 그죠? 여러분 경상남도와 북도는 확실히 남과 북이죠.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는 확실히 남과 북인데 충청도는 요렇게 붙어 있죠. 이게 북도가 아니라 서도잖아. 서도. 실제로 조선시대 때는 그렇게 불렀다죠. 충청서도, 충청동도라고 불렀죠. 지금은 여기는 충청 무슨 도? 남도죠. 여기가 세종시가 있고 요 밑에가 대충 합시다. 대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여러분 놀라운 상품이 나왔는데 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 이렇게 공동으로 광역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잡으세요. 우리가 교통 문제에 대해서만, 특정 문제에 대해서만 만드는 거는 조합이잖아요. 조합. 그죠? 아까 수도권 무슨 조합? 교통조합과 같이 특정 문제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잡으세요. 이 4개의 광역자치단체 상위에 4개의 광역사무를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충청광역연합이라는 새로운 자치단체가 만들어졌어요. 이 우리나라 존재합니다. 다시 자치단체들이 만든 자치단체. 자, 특별지방자치단체. 자, 시작. 특별지방자치단체. 다시 시작.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충청남도 북도라는 광역자치단체들이 자신들의 광역적 사무를 위해서 만든 별도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지방자치단체면 의회가 있고 자치단체장이 있겠죠. 당연히 이 의회는 아마 충청남도 도의회 사람들이 몇 분의 몇씩 적당한 인구 비율로 참여했겠죠.
그 요 장은 아마 충청북도도지사나 충남도지사나 세종시장이나 대전시장이 하겠죠. 원래는 누가 해야 되겠어요? 요 중에 누가 인구가 최고 많아? 충청남도가 250만 원 가장 많으니까 충청남도지사 해야 되는데 잠밥이 누가 가장 많다? 잠밥이 우리 충청북도도지사의 잠밥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김영환 충청북도도지사가 지금 충청광역연합이라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에요. 요번에 처음으로 놓은 게 뭐냐면 여행 패스야. 와,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충청남도에 어디 여행지에 갔는데 뭘 구매를 하면 마일리지가 있는데 그는 당연히 우리가 충청남도에서만 쓰겠죠. 근데 이 사람이 충청남도 여행하고 그 다음에 충청북도 여행할 수도 있잖아. 그럼 충청남도에 마일리지를 쓰고 싶은데 쓸 수 있어. 기존에는 쓸 수 없잖아. 그러니까 충청광역연합 내에서의 여행의 마일리지는 이 광역연합 내에 있는 모든 곳에서 다 쓸 수 있도록 해준 거야. 아주 깔쌈한 정책이죠. 이런 거. 무슨 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들이 만든 자치단체. 알았죠? 이런 광역 행정의 처리 방식을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 세종을 안 없앴죠? 자, 기존 법인격이 존재하고 나서 상위에 별도의 자치단체를 만든다. 무슨 방식? 연합 방식입니다. 통합은 합병의 방식인데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 법인격을 소멸시켜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95년 얘기 좀 해볼게요. 95년도에 우리나라 자치단체장 선거를 했다 그랬죠. 여러분 52년도는 인구가 너무 적었는지 우리가 자 봅시다. 충청남도 제 고향 해볼게요.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중살리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면장부터 주민들이 뽑았어요. 인구가 2천만 명밖에 안 돼, 2,500만 명밖에 안 되니까 면에도 사람이 적어서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은 어떤 단위로 해요? 군 단위로 하죠. 시 단위로 하는데 95년도에 자치단체장을 선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치단체장들이 이 군이나 시 단위로 하더라도 500명인 거야. 그래서 너무 많아서 도농통합을 했어요. 도농통합. 자, 갑니다. 여러분. 지연, 충무김밥 있잖아. 먹어봤지? 맛있잖아. 원래는 충무시가 있었던 거 아세요? 충무시? 잘 가다가 어디로 빠져? 잘 가다가? 그렇죠. 삼천포라는 시가 있었어요. 예? 야,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 현아 요즘 잘 안 쓰냐? 무슨 말이에요? 그게 뭐 속담은 아닌데 그냥 속담 수준 이게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온양온천이 어디 있어요? 온양온천. 옛날에 여러분 온양시가 있었거든. 충무시는 어디 있냐? 충무시. 충무김밥은 충무시에서 만든 거 아시죠? 그래서 충무시하고 통영군이 합쳐져서 무슨 시가 됐어요? 여러분 통영시는 들어봤죠? 1박 2일에서 많이 나왔잖아. 통영시. 이렇게 삼천포시하고 사천군이 합쳐져서 지금은 사천시가 됐죠. 요건 알만하네. 온양시하고 아산군이 합쳐져서 무슨 시가 됐어요? 아산시는 알고 계시죠? 인구 40만이죠. 아산시. 자, 군하고 시가 합쳐져서 이거 바로 무슨 통합? 도농통합이 된 거예요. 그럼 자, 온양시하고 아산시가 다 없어지고 통합 아산시가 새로운 법인격이 만들어진 거야.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온양하고 아산의 일을 이제 다 통합해버렸으니까 이 지역을, 구역을 초월해서 이제 강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광역행정의 통합이란 방식입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요거는 이런 건 안 나왔는데 요거는 시험 나왔어요. 자, 인천 지금 지연 인천 무슨 시야? 오케이. 95년 전에는 인천 무슨 시였을까? 땡땡시야.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나이가 많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 나이 때 이걸 다 봤잖아.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아빠, 엄마 인천 직화시 살 때 기분이 어땠어 물어보면 한번 좀 들어봤지? 무슨 시? 인천 직화시입니다. 요게 시험에 나왔어요. 요게 95년도에 이걸 왜 했다고요? 자치단체장 선거를 하는데 자치단체장들이 너무 많잖아. 500명이면 너무 많잖아. 그래서 도농토감을 해서 지금은 17개에 226개.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는 몇 개? 17개고 기초자치단체는 몇 개? 226개로 도농통합을 했어요. 개수는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건 무슨 방식? 통합 방식이에요. 통합 방식. 구역을 설정하는 거는 여러분들 학군은 기존의 동 단위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교통 편리성에 따라서 8학군, 6학군, 1학군 이렇게 학군을 해가지고 광역적 업무를 수행하죠. 이거는 학군의 방식입니다. 다시 설명했습니다. 자, 신중앙 집권화가 왜 된다고요? 행정국가가 되면서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자주 이동하죠. 무슨 일이 많아져요? 구역을 초월해서 처리해야 될 사무가 많아지죠.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협의하다가 안 되면 조합을 만들다가 아니면 구역 위에 광역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버리고 아니면 합쳐버리자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 어떤 주장 하나 합쳐둔 줄 아세요? 서울, 경기, 인천이 사실 서로 많이 이동하잖아요. 그죠? 그냥 서울, 경기를 하나로 합쳐서 대수도라는 이름으로 합치자는 주장도 있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 통제가 많아집니다. 자, 했잖아요, 여러분. 분권이 심화되면 지역 간 격차가 완화돼요, 심화돼요?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요만큼, 이 지역은 이만큼, 이 지역은 이만큼이니까 이 최저선을 딱 맞추기 위해서 국가가 이 지역은 팍팍 지원해주고 이 지역은 지원 안 해주고 국가가 뭐 한다? 국가가 통제를 해서 지방자치의 소멸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인사상 통제입니다. 행정적 통제. 그리고 요게 가장 시험 많이 나와요. 재정적 통제. 요 하나만 기억하시죠. 일단은 자, 여러분 이제 법률적 의미, 단체자치의 법률적 의미의 매운맛을 맛보게 될 텐데, 자, 갑니다. 계양구의 공무원은 어떻게 결정할, 숫자는 어떻게 결정할 것 같아요? 갑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뭐로 한다? 조례를 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뭐로 한다? 조례를 합니다. 다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뭘 한다? 조례로 하는 것이 인사상 통제 행점이고, 행정적 통제는 자, 갑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국가가 있고요. 경기도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성남시장이 있습니다. 이때 성남시장이 저는 지금은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자, 갑니다. 여기는 남경필. 이때 엄청 재밌었어요. 남경필 도지사는 이직이지. 국민의힘이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일찍이라서 그죠?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그죠? 성남시장인 자 보세요. 성남시장인 이재명 시장이 청년 배당을 한 거야. 청년 배당. 청년 기본소득을 한 거야. 1년에 200만 원이 다시 뭐라고? 그냥 상징적 금액이야. 1년에 200만 원이니까 분기별로 하면 50만 원이죠. 한 달로 치면 어떤 한 분기가 3개월이니까 한 달 치면 한 10몇만 15만 원, 한 16, 7만 원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잡으세요. 이 정책을 딱 한다고 하니까 국가 입장에서 볼 때 표퓰리즘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야 다른 데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니만 하면 안 돼. 그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하지마. 다시 뭐라고요? 하지마. 자 이게 중요합니다. 직무이행명령하고 취소 정지하고 하지마는 뭐하고 가까워요? 그렇죠. 하지마. 자치단체들을 가만히 놔두면 자치단체끼리 이상한 거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야 니 그거 하지마. 무슨 정지권? 취소 정지권. 그래서 이걸 시정명령이라. 다시 무슨 명령? 시정명령인데 국가가 이거 하라고 A를 하라고 시켰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나는 이거 양심상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누가 시켰는데? 국가가 시켰는데 나 못하겠어. 위임을 해놨으니까 법령을 바꾸기 전에 이걸 직접 국가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해! 무슨 명령? 직무이행명령. 행정적 통제에서 다시 무슨 명령? 시정명령하고 직무이행명령입니다. 자, 자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경우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건 어느 겁니까? 당연히 시정명령은 집행정지가 신청되지만 직무이행명령은 생각해보지만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직무이행명령은 지금 안 하고 있잖아. 안 하고 있는 걸 집행정지를 시키는 게 의미가 없잖아. 이거 하려고 하니까 하지 마라. 나 할 건데. 하지 마라. 나 할 건데. 그럼 어떻게 해요? 국가가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개념만 하면 다시 시정명령에 대해서 국가는 뭘 신청할 수 있다?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자치단체는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겠죠. 이거는 안 되죠. 둘 다. 왜? 안 하고 있으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국가가 행정국가가 되니까 중앙정부가 지방에서 해야 될 일이 많아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세무서와 같은 특별 무슨 기관? 지방 행정기관을 많이 만든다는 거죠. 다시 뭐라고요? 특별 지방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다시 신중앙집권화, 광역행정, 중앙통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국가가 일선에서 한다 그래서 무슨 기관? 일선기관이라고 한다 그랬죠? 일선기관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1970년대 무슨 실패가 우리가 행정에서 배웠죠? 무슨 실패? 정부 실패가 나타났다 그랬죠? 그래서 80년대 다시 80년대 단체 자치를 하던 즉 직권에 가까웠던 단체 자치를 하는 국가가 이렇게 가면 직권으로 가는 거예요? 분권으로 가는 거야? 분권으로 가는 거죠. 1980년대는 무슨 분권화? 지방 분권화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다시 무슨 시대? 신지방 분권화. 무슨 실패? 정부 실패 이후에 중앙 집권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뭘 한다? 그렇죠. 지방 분권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 교재 내용으로 좀 확인해 봅시다. 자, 357페이지 두 번째 표 보시면 자, 14세기부터 18세기까지는 절대군주 시대의 중앙집권 맞죠? 입법국가 시대 때는 1789 써보세요. 1789 지방분권이죠. 뚜레 맞죠? 뚜레 고유건설 뚜레입니다. 자, 1930년대 행정국가 동그라미 무슨 집권화? 신중앙집권화. 80년대 이후에는 정부 실패 발생하니까 무슨 분권화? 신지방분권화. 자,
전통적 중앙집권 절대국가 밑줄, 지배, 강압, 지시, 수직, 권력, 부자적. 맞죠? 상명하복식 중앙집권이라면 신중앙집권화 1930년대죠. 1930년대부터 몇 년까지? 1970년대까지, 1970년대까지는 행정국가 지원적, 협력적. 존 스튜어트 밀 별표. 권력은 여전히 자치단체로 분산되어 있지만 지식과 기술은 직권적으로 한다. 다시 지식적 직권, 기술적 직권,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 체크, 권력적이 아니라 병렬적, 비권력적, 부자적이 아니라 형제적이죠. 이해했죠? 넘어갑시다. 중앙통제입니다. 행정적 통제, 사무 동그라미, 지도 조언, 비권력적이라 써서요. 지도하고 조언하는 거는 권력적이에요? 비권력적이에요? 비권력적이죠. 비권력적은. 국가사무는 지도감독. 지도감독은 조금 권력적인 느낌이죠. 됐습니다. 행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밑줄, 회계감사 밑줄, 회계감사. 됐습니다. 자치사무 별표. 이게 중요합니다. 법령위반 대해서만 별표. 법령위반에 대해서만 별표. 자치사무에 대한 회계감사는 법령위반에 대해서만 합니다. 알았죠? 사전적이고 포괄적인 회계감사는 위원이, 알았죠? 법령위반에 대해서만. 자, 시정명령은 옆에다가 하지마 써서 하지마. 직무이행명령은 해. 직무이행명령은 해. 기본적으로 갑니다. 자, 시정명령은 취소 정지권인데 모든 사무가 가는, 모든 사무 동그라미. 여기는 국가 위임 사무. 그러니까 좀 세게 말할 수 있죠. 그죠? 내가 시킨 거잖아. 내가 시킨 거를 안 하면 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됐습니다.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자치사무는 위법만 가능합니다. 기관을 정하여 문서로 별표. 즉시 안 됩니다. 기관을 정하여 문서. 요것만 똑같죠? 다시. 취소 정지와 직무이행 명령은 즉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합니다. 대지평이 안 됩니다. 15일 별표. 대법원 별표. 15일, 20일도 나왔고요. 행정법원, 고등법원 다 나왔습니다. 알았죠? 누가 소송을 제기해요? 자, 성남, 자, 보세요. 지웠네. 여러분, 자, 보세요. 성남시장이 하고 있었는데 하지 마니까 집행정지를 신청해버리면 못하니까 누가 억울해요? 성남시장이 억울하죠. 성남시장이 15일 이내에 어디에? 대법원에 뭘 제기할 수 있다?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직무이행명령은 깨얼리 밑줄. 내가 시켰는데 깨얼리하면 해라고 시킬 수 있죠? 됐습니다. 당연히 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밑줄. 이것도 15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됐죠? 됐습니다. 이거는 이해하셨으니까 2022년에 자 2번 국가가 보충적으로 밑줄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국가의 감독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제가 갑니다. 부평구 봅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평구청장한테 지금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 부평구청장이 안 하고 있으면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슨 명령?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로 해버리면 그러면 바로 해버리면 여러분 인천시장이 꽂아놓은 보리자루가 되잖아요. 그죠? 원래 단계에서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말로 집에 있으면 아버님이 밖에 나가 있으면
바로 시킬 수도 있지만 형한테 좀 동생 관리 감독 잘해라 이렇게 해서 형이 좀 권위도 쓰고 체면도 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구 시장한테? 인천시장한테 얘 못하게 해라라고 직무이행명령을 시켜요. 그래야지만이 인천시장의 존재의 의의가 있죠. 그리고 국가도 직접 하면 227개를 어떻게 다 관리합니까? 그죠? 국가의 감독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이야. 중청제, 다시 무슨 체? 중청제. 요거 없애버리고 부평 그만둘 수도 있지만 중청제, 이청제의 장점은 국가의 무슨 기능을 유지한다? 감독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얘하고 같은 당이고 얘가 2고 얘가 1이야 생각해봐요. 국힘에 있는 뽑은 장관이 됐는데 이 시장, 인천시장하고 부평구청장이 민주당 출신이야. 얘 시키는 거 하겠어 안 하겠어? 그래서 자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중앙행정기관이죠. 또는 이 일을 위임 사무를 주무하는 장관이라서 무슨 장관? 주무장관이에요. 자 보세요. 주무장관이 인천시장한테 시켰는데 인천시장이 안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보충적으로. 얘가 하다가 안 되면 하는 거 무슨 성원칙? 보충성 원칙. 보충적으로 직무이행명령이나 취소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갑니다. 지방의회 의결 제의 제소. 동그라미 1번 나중에 볼 거니까 일부 제의나 수정 제의 안 된다 별표. 지방의회 의결이나 조례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할 때는 전체를 제의 요구해야지 이것만 나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제의 요구. 이게 대통령의 거부권이죠. 그죠? 안 됩니다.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의결된 사항 미출. 법령이 위반되면 20일 대법원. 자, 취소 15일 써보세요. 15일. 15일은 시정명령하고 무슨 명령? 직무이행명령. 다시 무슨 명령? 시정명령하고 직무이행명령은 며칠? 15일 대법원이지만 나머지는 지방행정에서 나머지는 다 20일이 알았죠? 15일은 직무이행명령하고 시정명령밖에 없습니다. 주무장관 나머지는 넘어가시죠. 다음 페이지 재정상 통제입니다. 사전적으로 사전 통제로서 예산 편성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폐지됐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 시달제 폐지 동그라미. 이건 이제 없어요. 요즘에 시험 잘 안 나오는데 저 때 시험 잘 나왔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 폐지됐습니다.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대한 통제. 사전적 동그라미. 여러분 계획을 세워서 통제하는 거는 사전 통제죠. 내용은 필요 없어요. 양가로서 한번 지방 재정 영향 평가. 어떤 축제나 국내 경기, 축제 등이 우리 재정에 좋은 영향을 미칠지를 평가하는 거니까 사전적이에요? 사후적이에요? 사전적이죠. 사전적 동그라미. 4번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통제하는 거는 발행하기 전에 하니까 사전적이에요? 사후적이에요? 사전적이죠. 다시 계획에 대해서 통제한다 또는 영향평가를 한다. 지방채 발행을 통제한다. 됐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사후적으로 재정진단제도 사후적 동그라미. 보고서 동그라미 제출. 밑에 분석, 우수, 특별교부세 동그라미. 밑에 건전성과 효율성 밑줄 진단. 자, 중요사항 별표, 공개, 상임위 보고 및 국무회의 보고. 모든 사항이라고 나왔는데 X입니다. 재정 진단, 재정 진단. 자, 재정 위기단체는 위험 심각 밑줄. 재정 위험이 심각하면 무슨 단체? 위기단체. 2번 건전화 계획 수립 밑줄 행안부 장관의 승인.
지방의회 의결 밑줄, 이행사항 밑줄, 지방의회와 행안부 장관한테 보고합니다. 다음 페이지 7번 2회 이상 별표 주민에게 공개합니다. 자, 현저히 부진 동그라미 9번의 현저히 부진 교부세, 감액, 불이익. 긴급 재정관리는 됐습니다. B 보시죠. 여러분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공무원 월급을 인건비를 30일도 못 주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그죠? 너무너무 긴급하죠. 무슨 재정관리? 긴급 재정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거죠. 양가로 3번 재정정보 1회 공개. 자, 그건 필요 없습니다. 자, 가봅시다. 자, 해볼게요. 자, 모든 자치단체는 재정보고서를 보내줘야 되겠죠. 자, 갑니다. 뭘 하고? 분석을 해서 우수하면 무슨 교부세를 준다? 특별 교부세를 줘요. 다음 무슨 교부세? 특별 교부세를 줍니다. 자, 근데 건전성과 까먹었다 저도. 효율성인가? 맞네요. 건전성과 효율성이 심각하면 분석이 아니라 여러분 건강이 우려가 되면 건강검진하는 것처럼 재정 진단을 하죠. 다시 무슨 진단? 재정 진단. 다시 뭐라고? 그러면 재정 위험이 심각하면 무슨 단체? 재정 위기단체. 다시 뭐라고? 재정 위기단체. 그러면 재정 위기단체 해야 될 게 3개가 있죠.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죠. 이행사항을 주민한테 매년 몇 번 이상? 2번 이상 하고 중요사항을 소관상임위에 보고한다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력으로 핵심 단어 뭐라고요? 자기 힘으로 어찌할지 못한 거. 긴급 재정 관리는 30일 이상 인건비를 못 주고 있으면 진짜 최악의 상황이죠. 그죠? 자, 갑니다. 정리합시다. 자, 모든 자치단체는 재정 보고서를 보내줘야 돼. 맞죠? 뭐 해서? 분석을 해서 우수하면 무슨 교부세? 특별 교부세. 이거 특별 교부세입니다. 그러면 교부세도 아니라 교부세 종류가 4개 있거든요. 갑니다. 건전성과 효율성이 심각하면 우리 재정 뭘 한다? 진단을 하고 재정 위험이 심각하면 무슨 단체? 재정 위기 단체. 그리고 자력으로 구제가 안 될 때는 무슨 재정 관리? 긴급 재정 관리. 다시 갑시다. 분석 진단. 다시 뭐라고? 분석 진단. 맞죠? 분석 진단. 이렇게 하러 갑니다.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인사상 통제에 갑시다. 인사상 통제. 행정기구 밑줄, 정원 밑줄, 대통령령 엔더 조례. 다시 뭐라고요? 대통령령 엔더 조례. 인천시의 공무원 숫자는 어떻게 정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천시의 조례로. 부평구의 공무원, 부평구에 어떤 기구를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뭘 한다? 조례로 합니다. 기준인건비제도 별표. 중앙에는 국가기관은 총액인건비 별표. 이거 시험만 답만 기억하시죠. 국가는 무슨 인건비? 총액인건비. 지방은 무슨 인건비? 기준인건비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동그라미 1번 어디에 소속돼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돼서 지방에서 발생하는 중앙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거죠. 일선기관이라고 그랬죠. 그죠? 6번에 보면 무슨 기관? 일선기관. 예를 보시면 거기 내가 있죠. 지방국세청, 세무성, 지방노동청, 지청, 세관, 지방우정청, 지방보건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다들 지방이 붙어 있는데 전부 다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지역에서 설치한 기관이죠. 됐습니다. 동그라미 2번 맨 끝에 중앙행정기관의 지시 감독받죠. 왜요?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이라고 그랬죠? 됐습니다. 3번 적정 수준의 광역행정을 위해 특별지방행정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4번 별표. 한국은 80년대 후반 밑줄 95년에 지방자치가 시행됐잖아요. 그죠? 이미 중앙행정기관들이 90년대에 지방행정을 실시할 것 같으니까 자기들 일을 놓치기 싫어서 직접 만든 부처 이기주의 목적 별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엄청 많거든요. 무슨 목적? 부처 이기주의. 우리나라는 무슨 목적? 부처 이기주의 목적으로 실시되었다는 거죠. 5번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이 만약에 일치하거나 상당 부분 중첩되기 때문에 공통의 고객을 삼기 때문에 중복 혼선이 발생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방노동청하고 자치단체의 노동 업무는 되게 중복적이고 중첩적이죠. 그래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국민들은 혼란과 혼선을 겪었습니다. 장점 가시죠. 국가 업무의 신속, 효율, 광역적 추진. 지역적 특성에 맞춰서 추진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유기적 협력관계. 동그라미 3번. 4번. 전국적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 단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점.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에 무슨 목적? 부처 이기주의 목적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이기심 2번. 3번. 종합행정을 저해하죠. 그죠? 종합행정을 저해합니다. 노동에 관련된 업무는 하나는 노동지원청에 갔다가 하나는 자치단체에 가면 종합행정을 저해합니다. 4번. 종합성 원칙에 저해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주민들의 요구에 반영한다는 말은 맞지만 그것은 지방행정하고 무관하죠.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주민들의 근린의식, 자치의식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됐습니다. 7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중복되고 혼선되어 있으니까 신속결정이 곤란하고 행정 절차가 번잡해진다. 8번. 중앙정부와 지방 특별 일선기관이 협조 조정이 안 되면 수평적 협조가 곤란하다. 됐습니다. 10번.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중앙행정의 소관 사무도 처리하니까 이 경우에는 국가배상 등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혼선을 겪게 되겠죠. 이게 대표적인 게 여러분 보건소거든요. 보건소는 국가 일하고 지방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되게 혼선적입니다. 분균발. 분권, 균형, 발전, 분균발. 시작. 분균발. 다시 분균발입니다. 34조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역행정 해야 되는데 양이 많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박수!